어제 이낙연과 김종인이 둘이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참 이 때가요. 어떤 때입니까? 공수처장을 어제 임명을 했어요. 문가리가요. 그래서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또 더 나아가서 자기가 가장 신복, 국민이 봤을 때는 형편없는 사람들이지만은 자기가 가장 신복이라고 하는 사람들로 친정 체대를 갖춰가 내임덕을 차단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더불어 거수기당에 몸을 담았던 이철희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낙연은 대국민 사과하고 내각은 총사퇴해야 된다. 180석 총선 승리에 취해가지고 힘만 믿고 오판을 거듭하고 추를 내세워서 나를 따라라는 식으로 전쟁하듯이 지금 쌈박질을 하다가 망신을 당했다. 그런데 문 옆에 지금 청와대 참모들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들만 수두룩하다. 이낙연이도 지금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철이 20대까지 더불어 거수기당에서 문의 신복으로 국회의원 해먹은 자까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이낙연이 30일 오후에 비공개로 김종인을 만나고 그러고는 김종인에게 대통령 한번 만나라고 영수회담을 제의를 해서 김할배가 만날 일이 있으면 만나겠다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낙엽이는 새해에는 좀 더 자주 대화하고 국민이 편안하게 코로나 고통을 이겨내도록 정치권이 앞장서야 된다. 자, 올해 한 해 내도록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독재 다 하고 야당을 대화의 파트너로 또 여야가 협의해서 서로 간에 존중하는 정치가 아니라 저거 하고 싶은 거 전부 다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수처법을 개정까지 해가지고 야당을 무시하고 어제 공수처장까지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김할배라는 사람이 비공개로 이낙엽을 만나서 영수회담을 이야기한다? 이거는 사쿠라 중에서도 상사쿠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낙엽이 김종인이 뭘 할지 모르니까 대통령의 양해를 받지 않고 영수회담을 제안한다. 근데 이낙엽이 성격상으로 대통령이 허락하지도 않은 영수회담을 제안할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이낙엽이 당 대표로 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저 사람은 개헌용 당 대표다. 저 사람이 그때까지만 해도 장기간 혼자서 뛰어서 1등하는 대선 후보로 나왔지만은 절대 이낙연은 대선 후보가 아니다. 일종의 페이스메이커고 개헌을 이끌어내기 위한 물밑 작업을 하는데 뛸 거다. 자, 이낙연이 과거에 동아일보 기자였고 여러 가지로 김종인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사람이니까 둘이서 저렇게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김할배는 조선일보하고 통화해서 이낙엽의 뜻은 알겠지만 제대로 공식적인 제안이 청와대에서 와야 내가 생각해 볼 거 아니겠느냐, 기다려 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지금 국민의 똥당 입장에서 문가리하고 영수회담을 해서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문가리가 공수처를 만들어 놓고 안 만든다, 해체시키겠다 할 겁니까? 아니, 코로나를 가지고 독재를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윤석열이 가지고 지 두들기고 싶은 대로 다 두들겨 놓고 이제 와가지고 김할배가 문가리를 만난다고 문가리가 개가천선해서 앞으로 국정 기조를 바꾸자고 하겠습니까? 정권 재창출 의지를 포기하겠다고 하겠어요? 김할배가 기대하는 거는 딱 한 가지 아닙니까? 문가리가 이제 김할배한테 개헌하자. 우리 패거리는 내가 책임질게. 너그 패거리는 네가 책임질 수 있냐. 지금 그거 기다리는 거 아니겠어요? 자, 공동당의 대변인은 이낙엽의 제안은 적극적이었고 김할배도 의례적인 말을 한 거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이낙연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회비를 위해서 김종인을 만나자 해서 성사가 되었다는데 그건 핑계죠.
무슨 법안 처리를 가지고 당 대표끼리 만나요? 그거는 원내 대표들끼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이 둘의 만남에서 이낙엽이 던진 이 미끼가 심상치 않다는 게 현재 전국에서 제가 볼 때 보이는 겁니다. 김할배는 오늘 오전에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비상식과 비정상이 나라를 덮은 참으로 가혹한 1년이었다. 코로나로 경제위기, 부동산 대란으로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실업자가 폭증했고 민주주의가 파괴됐고 무소불위의 거대 권력이 헌법 위에 폭주하고 입법부가 통법부로 전락했고 상금 분립은 행해화되고 말았고 자기 입맛에 맞으면 법률을 통째로 바꾸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위법 절차로 잘라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올해의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 아시타비를 언급하며 위선과 특혜는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고 쌓이는 실정과 무능은 남 탓으로 일관하고 있다. 요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래 말해놓고 그 다음에 물밑으로는 영수회담을 갖다가 지금 거론하고 지금 김할배가 가만히 보면 4월 재보선에서 이기는 부분에 야권 통합을 주도해 나가겠다라는 정확한 비전을 던지고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야권 전체를 통합해서 단일 후보로 서울과 부산에서 1대1로 더불어 거수기당 후보와 경쟁하는 부분을 말하지 않고 지금 김할배는 속에 꿍꿍이는 4월 재보선 승리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자신이 주도하는 개헌 일정에만 지금 꽂혀 있다. 그러니까 말로는 문을 향해서 뭐 온갖 비난을 열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일 때는 문가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하고 지 맘대로 하도록 방치하며 투쟁하지 않고 문가리하고 영수회담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모습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저 당에는 아무런 기대할 게 없다. 일부러 황교안이 이어 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노출될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가요. 북한의 밀 수출 한국배 다른 나라도 아닌 중국에 걸려 억류했다고 12월 24일자 보도한 게 있어요. 제가 제 방송에서 중국이 한국배를 대북 밀무역으로 잡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그 부분에는 나중에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서 중국의 기업이나 중국의 은행 등에 할 때 한국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한국을 방패로 세우려고 그랬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가 한국 국적의 유조선이 마카오 인근에서 북한에 석유를 무리 수출하다 중국 당국에 일주일간 억류 및 성선 검색을 당했다고 보도를 했고 중국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해서 그렇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해당 선박이 중국의 억류 검색을 당한 것은 맞지만은 북한에 밀수출한 게 사실이 아님을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정정 보도를 내고 사실과 달라 사과드립니다라고 치욕적인 정정을 했습니다. 보도가 나간 뒤 주한 중국 대사관은 선박이 중국에 정제유를 밀수출한 혐의가 있고 당시 국기를 개양하지 않았고 자동 식별 시스템에는 중국 국적으로 나와 우리 중국 측의 해경이 조사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선박 업체는 또 다르게 공해상에서 원양 어선들한테 중간에 석유를 공급하고 있는데 중국 해경이 영해를 침범했다고 불법으로 선박을 점거해 피해를 봤다. 이렇게 말을 했고 한국의 외교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똑같은 형태의 답변을 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런 게 아니라고 같이 펄쩍 뛰었지요. 중국 대사관이 이례적으로 이 브리핑을 하고 한국의 외교부도 똑같은 형태의 브리핑을 해서 둘 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에 밀무역을 한 게 아니다는데, 근데 중국 측이 말하는 것과 한국 측이 말하는 것, 또 회사 입장에서는 미묘하게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만약에 이 회사 말처럼 공해상에서 ship to ship, 그러니까 배 대 배로 이렇게 만나서 지금 기름을 공급했다면, 그걸 와가지고 중국 배가 잡아갔다면 한국 정부가 중국을 규탄하고 중국의 이런 잘못된 해경의 조치에 대해서 항의하고 이런 맛이 있어야 될 건데, 그게 북한 밀무역은 아니었다라고 해명하면서 그냥 이렇게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수상한 일이 없었다면 한국 배가 억울하게 공해상에서 중국 해경한테 붙들려 가서 끌려가가 정박을 당했는데 그걸 그냥 넘어갈 일이냐. 그리고 일주일이나 있었던 문제를 기상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해안 앞에 겨울에 무슨 기상 이변이 있어서 일주일이나 배가 붙들려 있습니까?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석연찮은 변명들을 일관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도요, 이런 북한의 밀무역 부분이 적발되면 북과 밀무역 흔적이 없다고 지금 한국도 벌쩍 뛰고 중국도 벌쩍 뛰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밀무역들이 숱하게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번에 한중이 입을 맞추어서 밀무역이 없었다고 덮고 가지만, 그 덮으려면 그러면 진상에 대해서라도 제대로 조사해야 되는데 진상을 제대로 조사하겠다는 말도 보이지 않은 채 둘 다 그냥 북한하고의 관계에서 불편하니까 입을 맞추어서 덮는 쪽으로 지금 택한 것 같습니다. 하긴 뭐 언제요 밀무역 같은 걸 있었다고 한 번이라도 제대로 숱하게 걸려도 인정한 적이나 있었습니까? 참 두 쪽이 노는 게 웃긴데, 중국은 그래도 전략이라도 있어서 미국이 중국을 세컨드리 보이콧할 때 대비하는 그런 의미라도 있지만은 한국은 무슨 생각으로 저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